나이값 천금 이런 얘기를 하면 사실 부모님은 어렸을 때 보면 내가 늘 의지하게 되고 뭐든지 다 해결해주고 부모님이 얘기하면 다 그냥 모든 게 다 해결해주는 진짜 척척박사 같은 그런 분들이었잖아요. 근데 이게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면 내가 부모님을 보살펴드리고 맞춰드리고. 챙겨드려야 되는 그런 순간들이 오는 거죠. 자, 그 얘기를 우리 정범균 씨의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네. 개그맨들이 잘하는 음성. 예. 임보영과 저 포즈예요. 아버지의 꿈을 위해 우리 가족은 반지하로 이사했다. 저희 아버지는 행복전도사십니다. 지금도 행복전도사시고. 근데 특이하게 이제 예전에는 본인의 행복전도사. 네. 저희 아버지가 원래 목회하시던 목사님이 아니시고 38쯤에 갑자기 이제 목회의 꿈을 가지셔서 이제 건축업을 되게 크게 하셨고 저희 집이 이제 굉장히 그래도 저 어렸을 때 참 잘 사는 이렇게, 괜찮게 사는 2층 집에 이렇게 마당도 있고 주차장도 있고 그런 집에 살다가 저희 아버지는 생활비가 얼마인지 이런 거 계산을 아무것도 안 하시고 대학교에 그냥 사업 다 버리시고 그때 갑자기 그냥 대학교 가신 거예요. 신학대학. 네, 신학대학교를. 그래서 집이 일단 생활비를 마련해야 되니까 집을 팔기 시작을 했어요. 집을 파니까 아빠가 뭐 한 달에 점점점 줄여나가는 게 아니라 4년치를 한꺼번에 해야겠다 싶어서 반지하로 이사를 가고 그래서 신학대학금 장로 해놓고 저희 어머니는 아무것도 안 하시다가 미용사 자격증을 갑자기 부랴부랴 따셔서 미용실을 차리시고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같이 준비하고 있으면서 중학교 때까지는 이해를 못했어요. 왜 아빠가 왜 이렇게 살까? 왜 우리 가족 잘 살고 있다 이렇게 살까 하다가 고등학교 때 되니까 이제 아버지가 개척을 하실 때가 돼서 너는 그래도 남은 학업 서울에서 마무리해라. 그래서 집에 준비돼 놓은 게 있나 보다 아버지 돈이 기대를 했는데 고시원을 덜렁 그냥 저를 넣고 가셨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남들 이제 고3, 뭐 고2 막 이럴 때 점심시간 3교시 정도 되면 날씨 보고 애들이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오늘 축구하면 좋겠다. 축구하자 점심 먹고 이렇게 하는데 저는 이렇게 날씨가 좋은 날이면 고시원에 이제 빨래도 널고 제가 혼자 살다 보니까 날씨가 좋으면 오늘은 점심 때 빨래를 좀 널러 갔다 와야겠다 선생님한테. 어머. 그렇게 생활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해야 하고 막 아빠랑 이해를 안 되는데 근데 지금도 제일 존경하는 거는 저희 아버지예요. 왜냐면 꿈을 위해서 사시니까. 그리고 본인이 가장 행복해 하시고. 근데 목회를 시작하시고 지금도 이렇게 보시는데 캄보디아 선교에 꿈이 계세요. 항상 선교사분들 도와주시고 본인이 봉사를 캄보디아 그렇게 가세요. 그럼 본인이 가시면 되는데 가기 전에 일주일 전부터 항상 저에게 톡이 와요. 아빠 캄보디아 선교 다녀오겠습니다. 그래 그럼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내드려요. 돈을 보내드려야지. 아버지한테 점점점이 와요. 점점점. 네, 톡으로 점점점. 저도 새벽 기도까지 나가겠습니다. 점점점. 계좌번호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아버지에게 이렇게 보내주십시오라고 보면 아버지가 저도 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때 가서 점점점이 많은 내용이 담아있네요. 점점점이 이제 계좌번호 이제 딱 하면 그리고 지금도 그래서 항상 행복하게 본인의 꿈을 위해서 살고 계십니다. 근데 솔직히 서운한 감정은 없었어요? 그런. 중학교 때까지는 진짜 서운했어요. 그랬었잖아. 중학교 때까지는 이런 거 하고. 이해를 못했어요. 왜 아빠가 진짜 우리가 나는 내가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살 수 있었는데 근데 아버지가 그런 바람에 왜냐면 저희가 이제 아버지가 사업하실 때까지만 해도 각자 각방을 썼었는데 신학대학교 가서 갑자기 인생 살면서 처음으로 온 가족이 한 방에 이렇게 사니까 이해를 못했었는데 한 고등학교 정도부터는 아빠가 참 멋있다. 철 진짜 빨리 진짜. 들었는데요. 근데 철이 빨리 들었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집 망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저라도 빨리. 근데 정범균 씨도 사고가 네. 굉장히 좋은 사람이라. 야, 긍정적인 쉽지 사고를 않은데. 가지고 있는 사람이잖아. 아버지가 기도를 많이 해주십니다. 네. 아니 정말 그럴 때 반항하고 삐뚤어지기 쉽잖아요. 근데 얼마나 긍정적인 사고로 생활을 했다라는 게
그래서 오늘날 저렇게 잘 된 것 같아. 이게 보통은 사회적으로 생각하는 아이를 가지고 있는 가장이라면 네. 저렇게 하면 안 되지라는 게 평상시에 그냥 그럼, 우리가 사회에서는 보통. 가지는 그게 보통 나이값이라는 엄마들은 거잖아요. 그러지. 근데 이제 그거 말고도 우리 부모님 왜 아유 지금 나이를 생각하셔야지 왜 또 아니 그러실까? 왜 또 저러실까 하고 생각될 때가 있을 때가 있지 않나요? 자녀 입장에서도? 네. 이선미 저는 사실은 나이를 먹으면서 아버지와 가장 비슷한 사람이 나라는 걸 깨닫기 시작하잖아요. 이제 나의 행동 속에서. 그러니까 대부분들은 이해를 하는 폭이 커지는데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 유일하게 하나 이해를 지금도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어떤 걸 좋아하시냐면 이렇게 좀 뭐 나무 원목 이런 것들, 뭐 가죽, 가방 뭐 이런 거에 굉장히 집착이 좀 있으세요. 어디를 가시면 이제 어디 뭐 인사동에 나가시면 이제 뭐 느티나무를 이렇게 켜놓은 상판이 있어요. 예를 들면 나무 아직 책상이 되지 않았죠. 예예. 그러니까 그 아이를 몇백만 원을 주고 사놓으세요. 근데 뭐 살 수 있죠. 뭐 본인이 좋아하시는 거고 본인이 돈 열심히 뭐 사시면 되는데 집에 놀 데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일단 사놓으세요. 그 주인한테 이거 내 거니까 건드리지 마라. 또 어느 날은 뭐 충청도 어디 보령에 가셨다가 거기 나무를 켜는 걸 보시고 내 거니까 가지고 계세요 일단. 그러니까 그렇게 질러놓으신 나무 상판이 한 열 몇 개가 깔려 있는 거예요. 전국에 근데 이제 그거를 여쭤봤죠. 이런 게 또 있냐고 그랬더니 사방에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근데 제일 결정적인 거는 연세가 드시면서 이제 기억을 잘 못하세요. 어디 있는지 자체를 그게 어디, 그 전라도 어디였는데 그러시다가 사실 저희가 이제 아파트에 살다가 한 10년 전에 주택으로 이사를 갔는데 그때는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주택으로 가시니까 이제 큰 개를 키우고 싶으셨나 봐요. 그러니까 개를 또 사방에 사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사 가기 전에. 아, 이사를 이사가 안 가면 갔는데? 그렇죠. 또 가져오신 게 아니라 내가 6개월 후에 가지러 오마. 사료값을 미리 댈 테니 키우고 계세요. 그런 개가 또 어디 충청도에 절에도 한 마리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사를 하고 나서 이제 하나씩 예약제. 갖고 와야 되는데 다 드릴 수도 없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좀 무서우신 편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녹화 나오기 전에 사실은 미리 기실직고를 해서 이런 얘기를 아버지 제가 해야겠는데 때리지는 마시라고 저는 40대에도 맞아봤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더니 제가 나오는데 아버지가 이제 사실은 내가 작년에 평상을 하나 살았는데 이게 어디다 제 기억이 안 나시더라고요. 하여튼 그런 거를 보면 어디선가 내 평상이 안 적어 놓으셨나? 이제 적어 놓으시는데 대부분 저희처럼 휴대폰에 해놓는 것이 아니라 이제 메모를 해놓으시니까 깜빡깜빡 잊어버리셔서 제가 아버지 이제 그거는 좀 그만하시면 좋겠다 그랬더니 아무 말씀 없이 운전하고 나가셨어요. 우리 아버지보다는 정말 멋있어요. 예? 저는 초등학교 때, 제 초등학교 때 멋있으신데, 사건을 뚜렷하게 기억할 정도면 네. 그 당시에 나도 그게 창피했을 정도였으니까. 그 당시에는 콜라나 빡가 병으로만 나왔어요. 그래요. 콜라 빡가 75년도 막 74년도 때였으니까. 근데 정말 이렇게 미국 캔으로 된 콜라 빡가 이런 이게 일반 데는 가게 일반 데는 없었어요. 그 어디 파냐면 미제 파는 맞아. 데 아니면 정말 이렇게 능력이 좋아서 미군 무대에 이제 다 영어로 돼 있는 양 이런 거만 있는 거야. 근데 그 미국 그런 거 갖고 오면 우리 아버지는 자랑스러운 거야. 그러면 그걸 딱 갖고 와가지고 그럼 막 식구들이 또 좋아하잖아. 이거 어떻게 구했어? 이렇게 우리 아버지 이제 어석 그런 거 좋은 거야.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엄마가 치우면 되잖아. 그러면 안방에다가 갖고 와 그러면 돼. 안방에다가. 그럼 캔을 안방에 다 갖고 오면 장롱 있잖아, 장롱. 장롱이 집에 쭉 있으면 위에 이렇게 장롱 틈이 있겠잖아. 위에 틈이 이렇게 쭉 있잖아요. 틈이. 거기다 다 싸나? 캔, 콜라, 안타, 포도 쫙 진짜 그걸 너무 있어 자랑스러워. 보이지. 아유, 정말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요. 그 어린애가 저거를 먹어야 되는데 왜 저기다가 전체를 해놓고 진열을 해놓고 파인애플 그 당시에 파인애플은요 구경하기 바나나도 구경하기 힘든데 그래. 파인애플은 더 구경하기 힘든 거야. 파인애플을 두 개 딱 갖고 왔는데 이걸 먹어야 되잖아요. 생 파인애플. 생 파인애플요. 깡통에 든게 아니고. 그거 이렇게 된 거, 그대로 된 거. 그걸 먹어야 되잖아요. 먹어야지, 썩지. 그죠? 그거를 진열해. 캔 끝에다가 진열해놓고 못 먹게 하는 거야. 그러면 이게 파인애플의 냄새가 되게 좋아요. 이게 좀 지나면 냄새가 달달해. 냄새가 되게 좋은데
좀 지나면 썩은 내가 나. 맞아. 썩은 내가 날 때까지 못 먹게 하는 거야. 그리고 이제 손님들 오잖아요. 그러면 보통 응접실에서 다 이렇게 접대를 하잖아요. 네. 보통 이렇게 쇼파 응접실에서 줬다는데 꼭 안방이 되는 거야. 꼭 안방이 들어가지고 콜라를 딱 보여주고 그거를 하나씩 주면 그 당시에 그런데 그게 구경하는 사람들도 감탄을 했었어. 엄청 귀야. 그럼 70년 되는 네. 데 그런데 어린 나는 그게 우리 아버지가 너무 웃겼어요. 어린 내가 보기에도 유치했어. 근데 그걸 아직도 내가 기억을 하고 있어. 우리 아버지 근데 우리 아버지는 그때 그 허세가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귀엽다. 강진 마담님은 어머님 예, 저는 참 묘한 게요. 저희 엄마하고 남편하고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저희 엄마 밑에서 자라왔다는 게 남편을 볼 준비를 남편하고 살기 위해서 준비를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근데 두 사람이 어쩌면 그렇게 비슷해요. 그러니까 너무 똑같아요. 그래서 장모가 좋아한다며. 그래서 이게 뭐가 맞아요. 근데 너무 똑같고요. 저희 엄마가 막 우리 집안에 완전 공주세요. 근데 우리 유성이 아빠도 지금 집안에 완전 공주거든요. 완전 공주래. 완전 공주고요. 그래서 제가 엄마도 소설책도 많이 읽고 유성이 아빠도 책을 굉장히 많이 읽고 두 사람이 굉장히 철학자 같은 그게 있고 그리고 두 사람이 이렇게 글 같은 거를 잘 안 써요. 근데 쓰게 될 때는 대단하게 써요. 그러니까 대단한 작가들 같이 써요. 그리고 시 같이 써요. 그래서 가끔씩 우리 영상 통화하고 그러면 가끔씩 두 사람의 그 웨이브가 이렇게 그때 맞으면 엄마는 민수야 내가 요즘에 쓴 거 하나만 읽어줄게. 아마 감동 되게 받을 거야. 그러면 유성이 아빠는 이제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 시를 이제 딱 읽어요 엄마가 작사한 시를 딱 읽으면 읽는 도중에 또 막 울어요. 엄마가 엄마 시 같고 그리고 남편도 옆에서 이게 들으면서 막 이렇게 막 울기 시작해요. 저는 중간에서 보면서 두 사람을 보면서 그렇지 내가 여기 엄마의 딸이고 자라왔고 그리고 이 남자 손에 아주 마땅하게 들어왔다. 두 사람 쓴 것 같고 막 우는 모습을 보면은 중간에서 어떻게 하고 있으세요? 아니 기가 막히죠. 기가 막히죠. 굉장히 아름다운데 굉장히 시트콤 같아요. 같이 놀아야 되는 거 아니세요? 강주은 씨가 얼마나 지금 힘들겠냐. 공주 사이에서 두 공주 그래서 사이에서 그거는 좋은 거지만 이 예민함이 대단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미안해, 엄마 미안해. 근데 어린 아이 같은 마음. 그러니까 순수한 항상 그 감수성이. 마음 때문에 맞아요. 두 사람의 그 마음들을 보호하느라고 그 일이 대단해요. 예. 귀엽다. 예. 아니 근데 정다혜 마담님은 마담님이 나이가 많지 않으니까 엄마가 나이가 한 그건 아니지 않나요? 네, 근데 우리 저희 세대. 엄마 너무 귀여우세요. 저희 어. 엄마가 굉장히 또 젊으세요. 50대 네. 중반이셔서. 그래서 그런지 자꾸 제 옷을 그렇게 좋아하세요. 근데 저희 엄마가 사이즈가 이렇게 덩치가 좀 있으시거든요. 그 연세에 맞게. 근데 저는 이제 루즈핏이 유행이라서 그걸 루즈핏으로 입으려고 사면 엄마가 입으면 쫄티가 되죠. 근데 딱 맞네. 그렇지 들어가니까. 이거 엄마 주려고 샀네. 뭐 이러고. 너랑 나랑 같은 사이즈네.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애 둘을 낳고 좀 이 옷은 너무 어려 보여서 못 입겠다 싶어서 엄마 나 이거 버리려고 했더니 야 놔둬 해골이 막 그려져 있는 옷이 막 그런 거를 되게 입고 거울을 이렇게 보시고 막 이러시면서 그걸 되게 좋아하세요. 그리고 어느 날 그래서 길거리에서 엄마를 만나면 가끔 숨고 싶을 때가 있어요. 여기는 해골. 막 해골에 막 바지는 못 입으세요. 이게 사이즈가 안 맞으니까. 네, 대신에 제가 갖고 있는 뭐 이렇게 스카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알록달록한 것들을 그렇게 좋아하세요. 정다혜 마담의 정다혜 씨 얘기 듣고 너무 뜨끔뜨끔하네요. 왜요? 제 얘기네요. 딸이 사오면 아니 딸이 그렇게 날씬한데 거를 그걸 입으신단 좋아하시는구나. 말이에요. 그렇게 딸 거에 좋아 보여요. 근데 이게 제가 50대 중반이 넘어가면 두 가지 병이 생겨요.
저만이 아니라 어떤 거냐면 얼굴은 대왕대비인데 마음은 공주예요. 근데 마음 공주 마인드로 옷을 고르니까 대왕대비가 입으면 얼마나 웃기겠어요. 우리 난리 나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나이값을 해야 된다는 강박증이라는 병이 또 있어요. 그때 되면 생기나요? 네. 내가 얘한테 뭔가 한마디 교훈을 던져줘야지. 뭐 이럴 때는 내가 꼭 돈을 내줘야지. 이럴 때 내가 위험을 지켜야지. 이거 완전히 언밸런스가 되는 거예요. 우리 아주머니가 옷장에 옷 이제 빨래한 거를 개킬 때마다 늘 제 옷을 제 딸방에 놔요. 아, 이렇게 유치한 거는 저기 20대다. 제게 다 미키마우스인데 그거는 딸방에 갖다 놓고 우리 딸은 또 고상한 거 있거든요. 고상한 건 제 옷에 갖다 놓고 나중에 우리 딸이 씩씩거리면서 내 옷 입지 말랬잖아. 그러면서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그러다가 또 유치하게 엄마 왜 유치하게 이런 거 입었어는 또 굉장히 근엄하게. 예. 나이가 옷의 나이가 어디 있어? 마인드 에이지야. 막 이러면서. 그래놓고도 제가 부끄러운 거 알잖아요. 제가. 근데 이게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얼마 전에 외국 잡지에 그 기사가 나왔는데 아이들은 성숙해 보이고 싶어서 엄마 옷이나 엄마 가방을 든다는 거예요. 맞아요. 명품 브랜드라든가 모피라든가 이렇게 입어보고. 저 고등학교 졸업할 때 여기 난리 났어서 화장 너무 많이 해가지고. 늙어 보이려고. 막. 그리고 엄마는 오히려 이 지나가는 아이를 못 이제 잡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딸 거 같은 옷 스키니진에 배꼽 티에 그래갖고 마돈나도 보니까 딸 거 입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여자 너무 8년 개띠 이 여자도 8년 개띠 마돈나 어쩔 수 없어 10대 딸 거 입고 다니는. 근데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내가 점점 나이 들어가면서도 그럴 수 있겠어. 왜냐면 우리가 매일 나는 몇 살이야. 나는 몇 살이야. 결심하고 사는 게 아니니까 나이를 잊고 살아서 순간 물어보면 저도 내 나이가 몇이더라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긴 하거든요. 근데 좀 더 나이 들어서 그래도 부모님이 아유 청춘인 줄 아시나 봐. 아이 이거는 아니지라고 난감했던 적 있으신가요? 남자분들 아빠들 많으실 것 같아요. 남자들은 그 힘에 대한 건 연세가 드셔도 다 거뜬해야 된다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저희 아빠를 보면 연세가 드시면은 분명히 여기가 다 아프실 것 같은데 항상 말씀은 나는 끄떡 없어. 이 말로 시작을 하세요. 진짜 끄떡 없어. 다 끄떡 없어. 그래서 저는 좀 안타까운 게 보면 가족이 어떤 여행을 가고 뭐 어딜 가면 뭐 짐도 쌀 수 있고 무거운 걸 들을 수 있는데 이제 저희들도 힘이 있고 사위들도 이제 힘이 있잖아요. 무조건 아빠가 번쩍 먼저 드세요 그거를. 그러면 아빠 우리가 들 거야 기다리시면 아유 이건 내가 들어. 뭐 이런 거 그러면 아빠 나중에 그 어깨 아프세요. 무슨 내가 나 끄떡 없어 맨날 이러세요. 근데 지금 제가 저희 아들이 22개월인데 정말 배터리를 빼야 이렇게 하루 종일 뛰고 방방거리고 막 그래요. 걔랑 그 아들하고 하루를 보내면 정말 저희도 정말 이렇게 지치고 탈진한데 이제 손주니까 예쁜 것도 이해하지만 그 아이를 하루 다 놀아주시고 매달리고 업으면 안아달라고 해서 아빠 안아달라고 그래도 너무 안아주지 마세요. 나중에 너무 힘드세요. 근데 무슨 소리야. 끄떡 없어. 아빠는 끄떡 없어. 근데 어느 날 엄마가 저한테 와서 조용히 그러시더라고요. 네 아빠가 어지간해서 병원 가자는 소리를 안 하시는데 무릎이랑 어깨가 아프셨던 것 아이랑 같다고. 놀아주려고. 그게 이제 연세가 드셔도 왜 아빠는 남잔데 왜 이런 게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 보이고 싶은 거지. 제가 우리 아버지보다 이제 우리 아들이 이제 저를 보는 입장이 되게 비교가 되는데요. 저는 지금도 축구가 제일 재밌어요. 축구가. 그런데 이제 우리 아들은 걱정이 되나 봐요. 아버지 나이를 생각하세요. 나이를. 근데 저는 나이가 아무 이상 없어요. 지금도 무릎도 괜찮고 뭐 주력이 걔들만 못해서 그러지 아무 이상 없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축구는 내기 해봐야 밥 내기예요. 그러니까 10,000원만 내면 돼요. 골프는 그래도 조금 돈이 거의 5만 원, 10만 원 내고 이제 뭐 빼먹기 하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돈이 이쪽이 크잖아요. 근데 이쪽은 저도 괜찮은데 축구는 지면 굉장히 괴로워요? 지금도 마음이 막 그래서 야 내가 11만 원 다 낼 테니까 깨면 이기자. 이겨봐야 10,000원이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안 지려고는 이 마음이 아직도 젊어서 그런지 철이 안 들어서 그런지 자식이 느낄 때는 이렇게 느끼겠구나 그 생각을 제가 해요. 그렇죠. 왜냐면 축구 다치잖아. 최민수 씨 이거랑 뭐가 달라요? 정수현이랑. 똑같은 심리예요. 예. 정봉민 씨도 아버님이 그러세요? 이렇게 약간 끄떡 없어. 저희 아버지는 운동 30분 하시면 안마기에 일단 3시간 누워 계시거든요. 저희 아버지는 근데 조금 아직 좀 젊으세요. 근데 저희 아버지랑 부모님, 저희 어머니는 지금도 연애하듯이 사세요. 지금도 항상 연애하듯이 사시고 그 모습이 참 좋을 때도 있는데 한편으로는 야 이거는 저 두 분이 나를 낳고
낳고 저 둘의 생활을 너무 한다고 느끼는 게 이게 너무 철이 없으신 게 이게 제가 군대 갔어요. 훈련소에서 이제 일주일을 제일 잘하는 애들만 포상 전화를 딱 한 번 시켜줄 기회도 한 번이에요. 그래서 딱 그때 여자친구고 뭐고 딱 부모님이 생각나잖아요. 그래서 010 누를 때 아버지한테 전화 드리려고 010 누를 때부터 약간 눈물이 글썽해요. 그래서 010 누르고 탁 해서 여보세요 아빠! 그랬더니 아빠가 엄마랑 영화 보고 있으니까 나중에 전화. 영화 보고 있으니까 나중에 전화. 아니 나와서라도 받을 때는 되는 거 그래 아니야? 받아야 되는데 영화 보고 있습니다. 야, 이 두 분 진짜 뭐지? 그 다들 뭐 끄떡없고 우리는 뭐 어른으로서 이렇다 그러긴 하지만 힘 하시는 분들이 또 의외로 조그만 일에 상처받지 않으시나요? 자식이 뭐 한마디 해도 손자 일에도 늘 상처받는 얘기를 그러니까요. 하시니까. 아니요, 그 손자가 이 머리가 좋아 있는 뭐 새끼가. 마트에 들어가서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어서 서로 뭐 아이스크림 하나씩 먹으러 가자 했더니 아이스크림 싹 사러 가기 전에 장난감 코너를 들어 아이스크림 먹으러 왔잖아 했더니 할아버지가 장난감 코너가 없는 마트를 가셔야지 이런 거예요. 아 귀여워. 이제 자기 탓이 나도 그래서 아니라고. 알았어. 우리 동네 앞에는 이제 장난감이 없어. 마트 들어가서 아이스크림 하나 사줄게 했더니 할아버지 여기 아이스크림 맛이 없대요. 저걸 먹으니까. 좀 큰 데로 가요. 나도 너한테 안 속았더니. 아니야, 아빠가 그러는데 이번에 장난감 절대 사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당연히 할아버지는 손자한테 장난감 사주는 거. 근데 나는 이게 자랑스러운데 되게 아들놈은 나한테 뭐라 그래요. 절대 사지 않기로 했는데 왜 사주냐고 그래서 나는 그런 것이 조금은 섭섭할 때가 있어. 저는 좀 다른 얘기인 게 네. 저희 아버지가 내년 이제 80이 되시는데 좀 체격이 작으신 편이에요. 근데 옛날 어른들이 그런 게 있나 봐요. 이렇게 작은 고추가 맵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사람들이 훨씬 강단이 있어요. 제가 겪어보면. 그러니까 젊으셨을 때부터 워낙에 왜 불의를 보면 못 참는 약간 그런 성격이세요. 본인이 불의를 저지르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본인은 하여튼 그러세요. 문제는 연세가 드시면서 그 성정이 좀 줄어드실 줄 알았더니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대학에서 은퇴를 하셨는데 대학에 계셨는데 그러니까 선생님 마인드가 항상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칙론에 대한 게 굉장히 명확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고의 피해자는 가족이에요, 사실은.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지냐? 사실은 한 3년 전쯤인데 제가 원래 그 집 근처에서 병원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밤에 한 11시 반, 12시가 돼가지고 이제 뭐 책을 좀 보고 있었어요, 병원에서. 근데 이제 문을 열어놨는데 밖에서 막 고성이 들리는 거예요. 뭐 어쩌고 저쩌고 네가 어쩐데. 근데 보니까 젊은 친구하고 어른들인데 젊은 친구들은 술이 취했고 어른은 혼자 목소리가 나더라고요. 속으로 좀 적당히 살지. 밤 12시에 뭐 무슨 일이 있다고. 잘 듣다 보니까 익숙한 목소리예요. 그래서 순간 기분이 안 좋아가지고 창을 딱 내려봤더니 이제 그 당시엔 저희 아버지가 뚜껑 열리는 차 타고 다니셨거든요. 그 뚜껑 열리는 차가 횡단보도 길 정가운데 딱 서 있고 저희 아버지하고 젊은 애들 셋하고 멱살잡이라고 오는 거예요. 아니 그때 70 후반이실지. 그렇죠. 70 중반 후반이죠. 그래갖고는 너무 막 당황해갖고 막 내려가서 처음에 같이 싸웠어요. 어떻게 아버지 혼자 계시냐고. 근데 이제 자초지종을 들어봤더니 아버지가 운전을 하고 가시는데 횡단보도에 빨간 불인데 얘들이 반쯤 건너온 거예요. 근데 문제는 얘들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그냥 걷는 게 아니라 중간에 섰는데 그럼 지나가면 되는데 거기서 차를 세우시고 내려가지고. 지금 빨간 불이라고 지적을 하시는 거지. 어디서 못 배운 짓이냐 이렇게 되면서 이제 싸움이 붙은 거죠. 술도 먹었는데. 그러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저희가 어릴 때 왜 그 어린아이 물가에 내놓은 것 같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는 아버지 차로에 내놓은 거. 사실은 진짜 물가에 아버지를 내놓은 것 같은 기분 있잖아요. 근데 옛날에 어른들이 그랬거든요. 나이가 드시면서 유순해지신다고.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전혀. 그대로를 유지하고 계시고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심각하게 잠을 잘 수가 없다고. 저희 어머니도 좀 돌아가셨지만 불편해하셨고. 그러니까 좀 제발 자제하시고 요즘 젊은 친구들 무서우니까 무슨 일을 당할지 어떻게 아냐. 그러니까 좀 우리를 위해서 그러지 마시라 했더니 아버지 말씀은
이 세상에 어른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니요, 어르신이 내가 맞습니다. 그런 일을 당하더라도 어쨌든 간에 어른이 없는 세상은 또 안 된다. 근데 저는 뭐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할 말이 없잖아요. 아버님이 나이값을 못 하시는 게 아니라 아니라. 제대로 나이값을 하셨는데 그 대응하는 어린 아이들이 너무 그러니까 되게 나이값의 누구 문제가 아니라 이제 선생님의 아버지가 청춘인 줄 아시는 부분들을 옛날처럼 정말 어디 한 대 맞아도 괜찮은 연세는 아니, 아니고 선생님. 같은 분만 계셔야 돼요. 우리 남편들이 맞을 것 같죠 오늘? 아직까지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어요? 지금 당장 눌러주세요.